어제 손정민 씨 사건이 수사 종결났습니다. 그 부모님 심정이 어떠실지. 2021년 4월 28일 소년 씨가 아들을 찾습니다 라는 공지를 블로그에 올리면서 아들을 찾는 아버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처음 하게 된 날과 동기 그리고 정민 씨 사진을 올리셨는데 소년 씨 블로그를 보면 정민 씨 사망 사건이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시력 관계로 글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것을 찾아보니 2004년 10월 19일입니다. 16년이 지났네요. 우리 부부에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99년생이죠. 여행을 좋아하는 우린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문득 어린 아들이 얼마나 기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파리를 가도 닌텐도를 하지 밖을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볼 수 있는 장소로 블로그를 떠올렸습니다. 기록을 남기자. 커서 내가 없어도 이걸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아빤 이렇게 살았었구나 하고 보라고. 그런데 인물 사진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올리는 게 아닌가 하다 보니 사람이 없는 사진만 올리고 기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 히스토리가 된 거죠. 그것도 회사나 민감한 걸 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니 여행에 대해 정보가 의외로 부족한 분들이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다 보니 지식인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땐 막 답을 달다 몇 개월은 접속도 안 하다 그러다 보니 달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전 50이 되었고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가족보다 친구를 좋아할 나이가 훨씬 되어버린 거죠. 고등학생이 되어선 대치동에 이사가서 부부가 열심히 지원을 했고 재학 중 장학 퀴즈 왕중왕전 준우승도 했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했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춘기도 없었고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아서 저랑도 친했습니다. 이제부터 정보를 수집한 이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던 아들이 토요일 밤 11시경 친구를 만난다고 집 앞의 반포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아내는 1시 반까지 아들이랑 톡을 하면서 뭐 먹었는지 술 많이 먹지 말라고 알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들 핸드폰을 보니 이미 1시 50분에 친구랑 둘이 만취해서 친구 술 먹고 춤추는 동영상을 찍고 인스타에 친구 사진도 올렸더라고요. 그리곤 3시 반에 친구가 자기 집에 전화해서 제 아들이 취해서 자는데 깨울 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 집에선 깨워서 보내고 너도 빨리 오라고 했다고 하고 그리고 다시 잠들었다가 4시 반에 일어나 주섬주섬 노트북과 핸드폰을 챙겨서 집에 갔답니다. 4시 반경 반포 나들목 CCTV에 친구 혼자 나오는 장면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제 아들은 물어보니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다고 해서 친구 부모님과 친구가 다시 한강공원에 와서 아들을 찾다가 안 보이니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한 게 5시 반. 그래서 제가 한강공원에 나가서 찾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 친구가 받았고 왜 내가 갖고 있냐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집에 와 보니 주머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친구 폰을 아들이 갖고 있을까봐 전화를 시도한 게 6시경인가 봅니다. 계속 안 받다가 7시경 전원이 꺼져 있다고 바뀌고 마지막 위치 추적은 우회로 강을 건넌 강북의 수상택시 승강장이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잠소교를 건너 강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실종 신고를 했고요.
저는 한강 앞에 살아도 정말 처음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 아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오전에 신고를 받고 119 수색대원분들이 오셨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필요하면 다시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경찰에서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119에서 오신 분이 기지국으로 잡힌 것은 강남일 수도 있다고 하셔서 멘붕이 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반포 한강공원에 서서 위치 추적해 보니 정말 강북에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반포는 서쪽 관할이지만 강북은 용산 관할이라서 용산 경찰서 분들이 오셨습니다. 나중엔 공조하시느라 양쪽에서 다 오셨고요. CCTV로 아이의 동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영화와 너무 달랐습니다. 영화에선 상황실에서 여기저기를 보고 주물하지만 실제로는 일일이 형사분들이 협조 공문을 보내고 가서 보시거나 다운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도 다 제각기, 어딘 소방서, 어딘 한강사업소 등등. 한시가 급한데 어디에 CCTV가 있는지 어디 관할인지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경찰 아니면 볼 수도 없고요. 그놈의 정보보호법 때문에 사실 아이가 몇 번 술 먹고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었는데 위치 추적을 신청해도 성인이 되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법 때문에. 강북을 더 뒤질 게 없어서 오후엔 다시 강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긴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강변의 숲을 우거진 데를 볼 수 없어서 그때 119를 요청했습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수색해 주시고 드론으로도 봐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소득은 없고 어두워졌습니다. 드디어 일요일이 첫날이 끝나갑니다. 오전만 해도 어디선가 술 깨서 올 줄 알았는데 밤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이전 사진 몇 장 올립니다. 이런 아들이 안 들어오자 어젠 마음이 다급해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CCTV가 한강에 없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나들목 토끼굴과 다리에만 있더라고요. 형사님들 소식은 없고 강변 양쪽엔 수색이 강화되었지만 제가 옆에서 찾다 보면 부모맘 같지 않죠. 어젠 강북을 끝장낼 각오로 자전거 도로 위의 수풀을 다 뒤져가면서 한남대교까지 갔다 왔지만 노숙자 외에 발견한 게 없었습니다. 애가 없어졌는데 강북 강변이 마지막인지 가지도 않고 반포 한강공원에서만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친구는 술이 취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억을 못 살리고 마지막 기록이 있는 2시부터 친구가 나온 4시 반까지 아들이 뭘 했는지 언제 사라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제가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못 올린 아들 사진을 방출해 보고 싶네요. 제겐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고 흔히 말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데 볼 수 있을지 오늘도 3일째가 지나갑니다. 형사분들도 노력하시지만 CCTV는 너무 없고 있어도 흐릿해서 아들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됩니다. 마지막 놀던 장소에서 갈 수 있는 게 아래 지도로 보면 몇 개 안 됩니다.
이제 3일이 지나 희망은 점점 줄어들고 2시까지 확실히 취해 친구와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제 아들은 3시 반 친구 주장에 의하면 술에 취해 자고 있었고 4시 반 친구 복귀시 있었나 없었나 모르고 5시 반 이미 해가 떠서 제가 갔을 때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길 가보신 분은 알지만 경사가 완만하고 큰 암석들이 있어서 실족해서 빠질 만한 곳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빠졌다면 한강은 바닥이 혼탁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왼쪽으로 가면 북방향 잠수교, 계속 왼쪽으로 건너가 새빛 둥둥섬, 아래로 가서 신세계 백화점 쪽인데 CCTV도 없지만 암튼 간 흔적이 안 나옵니다. 시간은 2시부터 5시 사이일 텐데요. 반포 나들목 CCTV에선 거길 통과하거나 오른쪽을 지나간 사람이 보여야 하는데 4시 반에 그 친구는 돌아오는 게 보이고 오른쪽으로 지나간 사람은 잘 안 보이고 사실 강변 쪽은 멀어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잠원 나들목인데 우린 볼 수가 없었고 나온 게 없다고만 들었습니다. 이게 운명인지 희망에 찬 22살의 아들이 꼭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건지 결과가 나올 때까진 버텨보겠지만 저도 이게 계속 살아야 할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꼭 한강에 놀러 오신 분, 특히 그 시간에 보셨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블로그는 보시는 분이 극히 적지만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런 걸 쓰게 될 줄은 3일 전만 해도, 아니 오늘 저녁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내일은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민 아버님은 4월 28일 블로그에 글과 함께 실종된 아들을 찾는 현수막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아들 사진을 찍어주며 자녀의 미래를 기대하셨을 정민 씨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해집니다.